뭉치자 함께 뭉치자 자유통일 이루어가자 자유통일당 기호 8번 자유통일당 밝은 미래 기호 8번 찍어요 자유통일당 기호 8번 찍어요 자유통일당 기호 8번 찍어요 통일 문제 해결해 교육 문제 해결해 통일 문제 해결해 교육 문제 해결해 찍어요 자유통일당 기호 8번 찍어요 자유통일당 기호 8번 찍어요 복지 문제 해결해 연금 문제 해결해 복지 문제 해결해 연금 문제 해결해 찍어요 자유통일당 기호 8번 찍어요 자유통일당 기호 8번 찍어요 주택 문제 해결해 교통 문제 해결해 주택 문제 해결해 교통 문제 해결해 찍어요 자유통일당 기호 8번 찍어요 자유통일당 기호 8번 찍어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후 3시 방송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황중성 장로님, 그리고 홍동명 목사님, 그리고 김학성 후보자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사전선거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고조돼 있어서 지금 사전선거 투표율도 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지금 투표에 참여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첫 번째 기사로 이거 꼭 지금 다루어야 될 것 같아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좀 올려주세요. 국힘 소속 아니었어 자유통일당 지지 5.9% 어부지리 논란. 이상하죠. 제목 자체가 이상하죠 지금. 자유통일당 이제 리얼미터 오늘 또 결과 나온 게 5.9%가 또 나왔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를 보고 국민의힘에서 자유통일당이 계속 지금 3.4%, 3.7%, 4.2%, 4.7%, 5%, 그 다음에 5.3, 그 다음에 6%까지 갔다가 또 리얼미터에서는 5.9%가 나왔다고 하니까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현재 저 자유통일당 지지율 높은 이유가 이 60대, 70대 어르신들께서 자유통일당이 국민의힘의 비례정당인 줄 알고 혼선이 생겨서 우리의 표가 자유통일당 쪽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제가 아까 이 기사를 보면서 대체 이분들은 참 이 해도 너무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최근에 하남시에도 그 이용 의원이 있는데 주옥순 후보자님이 사퇴를 하고 가서 또 힘을 실어 주었지 않습니까? 그렇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적극적으로 해도 계속 국민의힘 내부에서 저런 이야기를 하고 또 지난 4년처럼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계속 28이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여긴 또 28하면 자유통일당 투표가 4표가 되니 투표하면 안 된다. 8번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에서 계속 또 하고 있어서 참 요 부분에 대해서 기사를 한번 내려봐 주세요. 맨 마지막에 자유통일당의 또 입장을 한번 실어줬습니다. 중앙에 보세요. 맨 끝에 기사 내용 맨 끝에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쭉 내려가 주세요. 그러니까 자유통일당이라는 이름을 인지를 못해서 어르신들이 그렇게 한다. 이에 대해서 자유통일당은 국민의힘, 국민의 미래와는 당명이 확연히 달라서 당 이름을 혼동해 자유통일당을 찍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그런 발상은 60대, 70대 이상 유권자들 인지능력 장애로 보는 노인 폄훼에 가깝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맞죠. 예. 아니 자기네들이 두 개를 연관시키고 일치시키려고 맞습니다. 국민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국민의힘, 국민의 미래. 그래서 한동훈이가 뭐랬냐면 국민만 바라보십시오. 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의 힘을 찍고 자유통일당을 찍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저 어떻게 있지? 연관성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 지금 뭐 자기네가 여러 가지 이제 그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예컨대 다른 사람에게 더군다나 이 같은 넓은 의미의 보수파를 자처하는 정당에게 저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네. 역시 그래서 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네. 예. 제가 홍동명 목사님께 조금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현재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통합 진보당 세력들까지 끌고 들어와서 완전히 좌파가 극좌로 가고 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좌파 인사들을 대거 영입을 하면서 우파에서 점점 중도 쪽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명한 자유 우파 진영에 투표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먼저 이 사람들이 큰 착각하는 것은 이 우리 자유통일당은 그동안에 구축해 놓은 자유마을 조직이 700만 정도 되잖아요. 아직까지 이 조직이 다 여기에 조사에 다 응했더라면은 한 20% 정도 가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숨어 있는 표가 많고,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 자유통일당이 이렇게 지지율이 점점 높아지는 이유는 국민의힘의 그 공천에 실망한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 사람들조차도 지역구는 그쪽 지켰지만은 윤석열 대통령 정권을 지키고 또 자유민주국가를 지키려고 하는 이 자유통일당에다가 찍겠다는 사람이 예상외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상이 걸려가지고 난리 난 거죠. 자기들의 지금 공천의 실패가 오늘 이런 현상을 왔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관련된 기사 방금 말씀 공천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기사도 한번 좀 띄워봐 주세요. 제가 두 번째로 보냈던 기사가 있는데 부산 수영 무소속 장해찬 정현욱 후보 단일화 거부하면 나도 완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밑에 좀만 내려봐 주세요. 기사에 지지율이 나와 있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의 유동철 후보자가 39.4%, 국민의힘 후보자가 26.7%, 무소속 장해찬 후보가 24.2%나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부산에 계시는 자유우파 국민들은 아무리 국민의힘이 내려꽂았다고 해서 그냥 우리는 찍지 않는다. 그렇죠. 공천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크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대구도 다 하죠. 도태우 변호사 같은 경우에. 맞습니다. 자기들이 공천을 갖다 완전히 지금 제가 지난 주간 그전 주간 전국을 강은식 목사님과 함께 전지현 조직을 이렇게 돌보기 위해서 다녔거든요. 전국 전부 다 다녔는데 가는 곳마다 이 우리 소속된 목사님들의 그 여론이 뭔가 하면은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잘 그렇게 될 수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후보가 바뀌어가지고 듣도 보도 못할 후보를 내리꼽는 바람에 완전히 국민의힘이 완전 니란져버렸다는 거예요. 그 지역도.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말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 선거를 피하기 위해서 만드는 공천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전통적인 자유우파는 쳐내버리고 이 좌파에 있었던 사람들 대거 끌어들여가지고 이건 말이 앞도 뒤도 맞다는 겁니다. 운동권 청산해놓고 함은경 같은 대표적인 운동권을 여기에 꽂아놓는 걸 보면은 저 사람들이 말의 일관성도 없고 여러 가지로 볼 때 이번에는 완전히 이 공천의 실패로 우리 자유우파 전통적인 애국 국민들이 이 투표장에 나가는 것조차도 짜증내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 그래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황준성 장로님께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함은경 후보자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다음 기사도 한번 올려주세요. 함은경 윤석열 대통령 탈당 요구, 당원직 이탈해달라, 이제 이런 발언이 있었고 최근에 이 철회 발언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한동훈 위원장이 어쨌든 함은경에게 공천을 줬고 공천을 준 이 함은경이라는 사람도 사실 좌파 진영 인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선명성을 중요시하는 자유파 국민들에게는 납득할 수 없는 공천이었고 이런 공천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상당한 실망감을 줬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장로님? 뭐 맞습니다. 사실 이번 총선은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당이 분당하는 사태가 제일 뭐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엉망인 건데 분당이 됐을 뿐 아니라 자기들끼리도 뭐 이만저만 불협화음이 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실질적으로 국가보안법 전과자나 또 괴담 선동자들 이런 사람들을 그냥 비명 행사 뭐 참 좋은 말인데 친명 아니면 다 행사했다 정도로
이런 걸 보면서 야, 이번에는 정말 지난번 총선하고 완전 반대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다고 기대를 했는데 이 기대가 허물어진 것이 국힘당의 잘못이 큽니다. 그런데 공천 잘못했다는 것은 뭐 우리 홍 목사님 말씀하셨고 당연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기본적인 것은 집권 여당입니다. 국민의힘이 의석수는 작아도 집권 여당으로서 대통령의 임무 수행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저는 2년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뭐 조금만 하면은 대통령 때문에 국힘당 지지율이 빠진다고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국민들은 지금 집권 여당으로서 소수당이지만은 얼마나 잘 싸우느냐, 그리고 대통령을 얼마나 정책적으로 잘 지원하느냐, 이걸 보고 있는데 예. 완전히 거꾸로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이제 저 함은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 포용해야죠. 그러나 확실하게 그 경력이나 이제까지의 삶의 궤적이나 당의 공헌도나 보수 우파로서의 정체성이나 이념이나 이런 것들이 다년간 이미 드러난 사람하고 어떤 저쪽에 있다가 넘어왔다. 또 이런 거 하면은 어느 것이 우선이냐 이렇게 하는데 단적인 예가 아까 말씀드린 도태우 장해찬입니다. 예, 맞습니다. 왜 저쪽 더불어민주당이나 저쪽의 주사파들에 대해서는 거의 뭐 공격을 하지 않고 우리 쪽에서 그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도태우나 장해찬이 한 말이 그렇게 심한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보십시오. 뭐 김준혁, 김한란 박사 이야기. 야, 참 비교할 수도 없을. 이런 친구들도 끌어들이고 하는 저런 엉망인 당은 공격 안 하고 왜 이러는지 정말 국힘당이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우선 상황 판단이 그런다면은 백약이 처방이 무효입니다. 지금이라도 국힘당이 우리 자유통일당을 향해서 손짓하고 도와달라고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제가 방금 그 방송실에다가 보낸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요거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한동훈 뜨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라졌다. 이게 선거 공보물을 들여다 보니까 이 공보물에 대통령은 사라지고 한동훈만 지금 계속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후보자들이 표 안 나오니까 대통령 빼달라. 이런 요청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후보자들 입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시나요, 장관?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국민의힘이 우리가 좀 지역구에서는 선전을 해야 됩니다. 뭐니 해도 우리 보수파의 중심 세력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른 얘기부터 간단히 드리면 예. 2번 안 찍겠다 그러신 분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지역구에서는 우리 부산에 이정혁 의원 지역구를 제외하고서는 다 2번을 우리 팀들이 찍어주셔서 찍어주지 않으면요 결국은 이재명과 문재인을 도와준 것이기 때문에 지역구 반드시가 미워도 섭섭해도 그렇게 가야만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 지지율이 안 오르니까 안 오른 이유는요. 이제 우리 좀 전에 홍동명 목사님 말씀대로 첫째가 공천 실패인데 지지율이 안 오르는 이유 중 하나 추가를 드리면요.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유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뭔지 내 색깔이 뭔지를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만 국민들에게 의식 있는 정당이다. 저 정당을 지지해야만 대한민국이 살 것이다. 그런 인식을 주지 못했단 말이죠. 5.18에 대해서도 예컨대 같이 짝짝꿍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올바른 말을 못하고 있고 제주 4.3에 대해서도 뭐 대승적 차원에서 지지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그 보수파의 국민들은 정말 마음을 둘 데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랬지만 우리 이 자유통일당은 이번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3년 전, 5년 전부터 일관되게 5.18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제주 4.3의 문제점을 행사가 있을 때마다 지적하고 비판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자유통일당은 아직 수는 작지만 수많은 정치 권력이 무시했고 또 언론도 우리를 천시했지만 그러나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지키고 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자유통일당이 믿을만 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에 이 자유통일당에 대한 지지가 올라가는 것이지. 예컨대 비례정당이 국민의힘과 짝을 이루는 것이 자유통일당이라고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실수해서 온다? 그거 벌써 그런 말하는 자체부터가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자기네들이 국민의힘과 앞에 단어를 똑같이 해서 국민의힘, 국민의 미래 했는데 국민의 미래를 찍기가 쉽죠. 더군다나 두 번째 칸이니까. 어떻게 여덟 번째 칸에 있는 자유통일당을 짝으로 생각하냐 말이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게 정신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도 지역은 이종혁 의원을 제외하고서는 우리가 2번을 우리가 절대로 하셔야만 결국 이재명과 문재인을 견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유통일당은요, 규모는 작아도 국민의힘보다는 그릇이 큽니다. 또 사랑을 품을 수 있을 만큼 그릇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가자는 겁니다. 본인들은 얘기 안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함께 갈 것이다. 가야만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기 때문에 우리는 속상하지만 그런 길을 선택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네. 방금 이제 제가 요 부분은 이제 한번 좀 마무리를 하고 이제 사전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금 이 투표지 관련돼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좀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클로즈업, 이게 굉장히 51cm가 넘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클로즈업을 쭉 해주시면 여기 맨 아침에도 전화가 이제 오셨었는데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면서 어르신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1번과 2번이 빠져있다. 이거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번과 2번이 빠지고, 왜냐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요게 빠지고 이게 위성정당들이 3, 4번에 들어가 있어서 1번과 2번이 없는 책에 나오는 게 맞습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시면 8번 이제 자유통일당이 있는데 문제는 이 투표를 하실 때 이제 안에 들어가시면 볼펜처럼 생긴 도장을 가지고 콕 찍으시는데 저 네모칸을 넘어가거나 네모칸 절반에 찍힌다거나 하면 이게 이제 사표가 됩니다. 그래서 투표하시는 분들은 꼭 저기 네모 박스 안에 8번 옆에 네모칸 있지 않습니까? 좀 진한 네모칸, 저 안에다가 이 볼펜처럼 생긴 도장을 꼭 찍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거나, 그리고 혹시 도장이 장님 그 도장이 또 절반만 찍혀도 이게 사표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정확하게 찍어주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이 어르신들께서 투표지를 사전 투표를 하고 오신 분들이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작아가지고 어르신분들이 찍기에 조금 힘들었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저 안에다가 네모칸 안에다가 정확히 찍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저녁 방송할 때 어떻게 찍으면 사표가 되는지 그것도 좀 만들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본투표가 며칠 안 남았는데 4월 10일 여러분 가셔서 자유통일당이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찍어주셔서 지금 벌써 이 6%까지 나온 거 보니까 한 5일 동안에 저희가 진짜 목숨 걸고 이 홍보활동에 매진을 하면 계속해서 한 번만 좀 띄워주세요. 리얼미터에서 했던 조사만 저희가 가지고 왔는데 저희가 2월 달에는 3.4%가 나왔습니다. 2월 달. 그 다음에 3월 11일부터 15일 요 주간에는 4.2%. 그다음에 이제 다다음 주간에 2주 뒤에는 5%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오늘 조사 발표한 게 5.9%.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유통일당이나 저희한테 굉장히 소극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늘 표현이 발표하죠. 너무나 부드러워. 예. 소극적인 게 아니라 비호적인 비호적이라. 우리를 대놓고 무시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식 하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이걸 볼 때에 추세를 잘 봐야 됩니다. 예. 주식은 뭐 등락이 뭐 많은데 지금 우리 자유통일당은 우리한테 비우호적인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상승세가 한 번도 꺾임이 없이 계속한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 그래서 오늘 첫 번 오전 사전 투표 보고 국힘당에서
이거 뭐 착각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그게 전혀 아니고 아닙니다. 예. 우리 결속력이 점점 명확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보수 우파들 중에서 이제 좀 더 변화를 바라는 분들이 우리 8번을 찍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는 저는 뭐 주식을 안 하지만은 그 상식적으로 봐도 이 추세선은 이게 등락이 갑작스럽게 되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꺾이려면은 최소한 며칠이 지날 때 꺾이는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보면은 저는 그저께부터 굉장히 좀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가파른 상승 곡선을 계속 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게 참 본인들이 어떤 이 잘못됨에 대한 걸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유통일당이 우리 표를 빼서 이런 이상한 생각을 지금 하고 있으면 그 안 제정신이 됩니다. 아니에요, 제정신이. 공천도 맞습니다. 못하면서 본인들이 정체성 부족 때문에 생기는 맞습니다. 현상인데 정체성 부족이 있습니다. 분석을 똑바로 못 하고 있는데요. 저희 와서 또 유념할 사항은요. 예, 우리가 이 여론조사가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A 회사 거, B 회사 거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안 됩니다. 늘 이게 한 회사가 예. 한 조사 기관이 조사한 거 그것만이 가장 믿을 만한. 기준값이 예, 그럼요. 동일하기 때문에 보시면 예. 리얼미터가 2월, 3월 초순 네. 말 4월까지 4월까지 예. 이게 이렇게 일관되게 해온 거 이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다른 갑자기 네네. 뭐 4월 달에 뭐 김어준이가 한 게 있다. 하나 나왔다. 그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믿을 수 없는 인간이지만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이러한 추세로 계속해서 이제 본투표 때까지 간다면 몇 퍼센트 정도까지 우리 후보자님과 우리 홍동명 목사님, 황준선 장로님 예상하시는 좀 궁금하거든요. 장로님 몇 프로까지 좀 우리 예상해 전문가 주실까요? 그 옆에 예. 계신 분도 아, 먼저 네. 하셔야지. 목사님 몇 프로 예, 예상하실까요? 저는 예. 10%내지 15% 정도. 그 정도까지 같이 올라갈 20% 수 정도 있다. 되면은 더 말할 것도 없겠는데. 네네. 지금 현재 제가 카톡을 하루에 한 500개 이상 제 전화번호에 다 보내거든요. 500명 가까이 평소에 여기에 관심도 없는 친구들도 상당히 이제는 여기에 찍어야 된다는 그런 좋은 반응이 많이 와요. 예. 와오는 보니까 생각 이상으로 많이 확산되고 있다. 그렇게 내가 그날 우리 당일날 투표 날에는 우리가 모두들 예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뛰어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 나는 그걸 확신하는 겁니다. 네. 장로님께서도 꾸준히 말씀해 오시던 어떤 기준치가 있으시잖아요.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하고 계실까요? 저는 좀 성격이 좀 신중한 편입니다. 그래서 예. 항상 좀 이제 믿음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이제 프로보다도 네네. 알기 쉽게 네. 저는 한 일주일 전에는 최소한 5, 6명 예. 그리고 크게 10명 정도 봅니다 하고 목사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그야말로 한 이틀 전부터 그 기대치가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것은 이런 추세도 있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결정을 못하신 우리 광화문 세력, 애국 세력들만 확실하게 마음을 정하고 하시면은 맞습니다. 10%가 아니라 15%도 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국힘당하고 어쨌든 국힘당이 실망을 줘도 국힘당하고 협조해서 보수 우파가 최대한 많이 처음에는 200석 이상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가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댓글에도 국힘당 까지 마세요. 우리 까는 게 아닙니다. 국힘당이 지금이라도 우리 보고 함께 가자는 제스처라도 해주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 기대를 못 맞추더라도 우리는 지금 야당에 득표를 주면 안 되니까 국힘당 지역구는 국힘당 2번을 찍어야 됩니다. 그러나 국힘당만으로서는 이제까지 우리 보수파가 일개 당만 있으니까 70년 동안을 아주 못했다 이거죠. 더 기대할 수 없으니까 좀 국회를 변화시키자는 의미에서
우리 자유통일당이 비례는 우리가 가야겠다 이겁니다. 그것이 우리 28 예? 에베소서 2장 8절 28 청춘 여러분 쉽지 않습니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시고 이게 의미 있는 표고 절대 사표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저는 아직도 사표로 운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게 이런 조사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표를 운운하시는 분들이 그 계십니다. 이제 사표를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요. 이미 우리는 저 숫자가 네. 이제 6%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6%라고 하는 것은 이미 2석에서 3석은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이게 네. 또 전문가들은 여론조사 6%는요. 맞습니다. 실제에서는 한 8%라고 봐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까지 안 본다 하더라도 지금만 가지고도 우리가 의석이 확보됐거든요. 그렇다면 자유통일당에 표를 던져진 표는요. 단 한 표도 사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좀 저게 유효한데 네네. 단 한 표도 사표가 될 수 없어요. 사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열악한 네. 그 우리 보수파의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예, 예. 작은 정당들이 많이 있잖아요. 군소정당. 군소정당은 예. 사표가 될 확률이 매우 높죠. 따라서 우리가 보수 대연합을 한다고 하면 죄송하지만 현재 스코어로 확실하게 의석 확보가 가능한 자유통일당 중심으로 이번에는 보수 연대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우리가 근데 1%다 0.5%다 이런 정당에 대해서는 네네. 100% 사표가 됩니다. 아, 사표죠. 예. 그러나 저희 정당은 단 한 표도 사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증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논리는 따라서 전혀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네. 아니, 지금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 번도 3%를 넘지 못했던 군소 정당들은 네. 사실상 사표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표로 봐야 됩니다. 예, 지금 며칠 남지 않았는데 맞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그건 반드시 그건 사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요. 예. 우리 거기에 속해 있는 분들 정말로 그 양심적으로 우리가 자유통일당만을 지지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나 적어도 자유통일당 두 군데에다가 여러분들이 표를 던지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의 바람은 그 중에서도 자유통일당에게 좀 힘을 실어준다면 비례 정당 투표는 자유통일당.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신다면 국민의힘의 오만, 자만 이것을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깨우쳐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자유통일당의 존재를 국민의힘이 인정해 줄 때 예. 다음 4년 후에도 또 다른 군수정당과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우리의 존재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이라면 우리 이 군수정당에 계시는 우리 이 당원 여러분들은 마음은 좀 아플지 몰라도 좀 더 길게 보는 차원에서 자유통일당을 지원해 주시면 그런 이러한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앞날에 정치 발전을 위해서 또 군소정당의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작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동영 목사님 예. 또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꼭 자유통일당이 원내에 진입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그 선명성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두말할 것 없이 네. 그래도 자유우파의 보수의 본류라고 하는 국민의힘이 제대로 정신을 차리도록 하는 채찍용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당면 과제인 한국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한국교회를 향하는 온갖 가지 악법들이 이 좌파들에 의해서 줄줄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을 국회에서 입법 과정에서 막지 아니하고 통과되어 버리면은 광화문에서 수백만 명이 계속 이렇게 시위를 해도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몇 명이라도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의원들이 들어가서 입법 과정에서 여야에 포진되어 있는 무늬만 기독교인이든지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 전부 다 뽑아가지고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런 올바르게
판단해라 하면은 저들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모든 관심이 한국 교회는 이제 자유통일당 중심으로 뭉치기 때문에 반기독 합법을 제정할 그럴 때가 되면은 반드시 여야 있는 기독 정치인들은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당론 중심으로 따라갔다면 이제는 자유통일당의 한국교회를 대변하는 그 눈치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번에 필히 원내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장로님 기존에 원래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에도 기독교 신앙을 가지신 직분자분들이 많이 지금 국회의원으로 들어가 계시잖아요. 근데 들어만 가면 선거운동할 때는 분명히 교회 와서 제가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입법활동에 적극적으로 힘을 쓰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국회에 들어가기만 하면 당론에 묶여서 사실상 신앙 양심에 위배되는 그런 행동들을, 그리고 교회 폐쇄법을 만든 더불어민주당의 80여 명의 그 국회의원들 중에는 교회 집사님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당론에 묶이지 않고 아예 당론 자체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당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김중근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께서 수십 년 전부터 그렇게 외쳐왔다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번 투표만큼은 신앙 양심에 따라서 교회를 지키고 진리를 수호할 수 있는 곳에다가 투표해야 된다는 말씀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송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은 저는 이것이 영적 싸움이라고 봅니다. 우리 사람, 기업 넘어졌다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한번 넘어지면 끝입니다. 제가 역사를 많이 강조하고 역사의 교훈을 받자고 이야기하는데 전 세계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이번 총선에서 다시 한번 지난번과 같은 그런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면은 남은 임기 3년 동안 아무것도 윤석열 대통령 못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또 대통령 정권이 또 빼앗깁니다. 여러분, 저도 부족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 또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기도하는 분들이 이번 이 총선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너무나 그런 불안한 요소가 많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나서야 되는 겁니다. 예. 이거는 사활이 걸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최근에 망한 국가들, 특히 미군이 철수하면서 망한 국가들,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에 교회가 있습니까?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큰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북한 바로 보십시오. 교회가 이런 일에 앞장서지 않는다면은 저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부터라도 우리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귀하신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예. 여기에 대한 설교를 하셔야 됩니다. 예. 애국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참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CCTV 이야기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지만은 정말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고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느냐, 내 자녀 후손들에게 정말 비참한 북한과 같은 삶을 줄 거냐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결단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방금 홍동명 목사님 그리고 황중성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자유통일당이 기독교의 정신만 대변하는 정당은 아닙니다. 교회와 더불어서 국가의 올바른 정체성까지도 가지고 있는 그런 정당이기에 올바른 국가관 그리고 올바른 신앙관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우리 자유통일당에 꼭 투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막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측 상단에도 8번 돼 있고 영상 하단에도 지금 8번이 나와 있고 요 앞쪽에도 지금 8번 이렇게 갖다 놓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제 가슴도 8번.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 기사를 하나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이런 문제가 우리 자유우파 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자유통일당만이라도 이 문제를 정확하게 다뤄주십시오.
이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요 설명이요. 네네네. 지금 5.18에 대해서 예. 지금 한동훈이가 마치 호남의 표를 좀 얻으려는 듯 하는데 저희는 이제 가능한 국민의 힘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하려고 해요. 가능한. 그런데 5.18 정신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헌법 교수로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을 수 없는 이유를 제가 이미 논문으로 밝힌 바가 있는데 간단하게 4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5.18의 본질에 대해서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5.18이 순수한 민주화 운동이냐, 아니면 북한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루어진 일이냐, 아니면 시작은 민주화 운동의 성격이 일부 있겠지만 북한의 개입이 분명히 있었을 터인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본질 규명이 아직 안 된 운동이기 때문에 헌법 전문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5.18은요, 광주 전남에서 국한된 운동입니다. 그것이 민주화 운동의 성격을 일부 지녔다고 볼 수가 있는데 광주 전남에서만 발생한 일이에요. 전국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헌법에 넣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또 중요한 것은요,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80년에 그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럼 87년 헌법을 만들 때 대한민국 87년 헌법이 현행 헌법인데 87년 헌법을 보통 우리가 민주화 헌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5.18 사태가 정말로 민주화 운동이라고 한다면요, 그 5.18 정신은 언제 논의가 됐어야 되느냐? 87년 헌법 만들 때 논의가 됐어야 됩니다. 그때 논의 안 됐어요. 우리가 4.19 혁명이요, 4.19 혁명에 의해서 제2공화국이 만들어졌거든요. 제2공화국 헌법이 만들어질 때 4.19가 들어갔습니다. 헌법 전문에. 왜냐하면 이 공화국 헌법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된 중요한 사건이 4.19였기 때문에 20 헌법에는 4.19가 들어갔단 말이죠. 10 때는 3.1운동만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 4.19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80년 헌법에서 80년 그 행사가 87년 헌법을 논의할 때 논의 자체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80년 사태가 진정한 민주화 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반증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87년 민주화 헌법을 만들 때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논의 자체가 안 된 것이에요. 30년 지난 지금 이제 와서 그게 근데 연결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논리가 안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헌법에 인권운동이 2개가 나오는데 3.1운동과 4.19 혁명입니다. 원래 3.1운동도요, 헌법 초안에는 3.1 혁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심의할 때 둘 다 혁명하는 것이 좀 너무 과격해서 3.1운동은 성격이 무엇이든지 간에 누가 봐도 혁명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더 부드러운 용어를 써가지고 강력한 이미지를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헌법을 심의하면서 3.1운동을 했거든요. 그러면 3.1운동과 4.19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물어보면 그 2가지의 행사가 대한민국의 이 존립을 지키고 인권을 지킨 것이고 나라를 살리는 일이었다라고 하는데 이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5.18은요 그렇지 못하거든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본질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5.18을 누리려면 앞에 2개하고 비중이 맞지 않습니다. 적어도 헌법에 들어갈 사항은요, 3.1운동이나 4.19만큼은 못한다 하더라도 버금갈 정도로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지 않고서는 거기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겁니다. 레벨이 맞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 장군 2사람 있는데 그보다 방위 집어넣은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4가지 사유를 들고서 내가 학회에서 제가 발표한 바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다른 얘기겠지만, 아니 그 논문을 내일이 학술 대회인데 제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요. 토론비가. 보낸 사람이 광주시 인권과에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회보는 이 주최한 그 교수한테 내가 전화 걸어가지고 내가 막 뭐라 그랬거든요. 넌 자식아 미친놈이다 내가. 그렇게 화를 냈는데 보니까 그 유물이 다 나왔는데 저만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요. 나머지 6사람은 찬성, 1사람은 약간 유보고 저만 적극 반대를 해서 제가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컨대
가서 또 혹시나 이제 토론회가 안 되고 곤혹을 치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안 갈 수가 없죠. 갔더니만 그래도 점잖더라고요. 한 300여 명이 오셨는데 버스 대동하고 왔는데 한 두 사람 정도만 소리를 질렀지 아주 그 학술대회가 잘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자신 있는 것이 제가 세운 4가지의 논거에 대해서 한동훈 분명히 이 4가지 사유를 꺾을 만한 논리를 가져오라 이거예요. 그럼 제가 동의를 하는 의견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날 300여 명 중에서 한두 사람만 잠깐 소리를 지르고 나머지는 다 이 조용한 가운데 점잖게 학술대회가 마무리됐습니다. 그 말은 제가 주장한 4가지 사유가 그들에게 설득력이 강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4가지 사유 더 제시할 수 있겠지만 4가지 사유를 뛰어넘는 논리를 제시한다면 제가 제 생각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고 바꿀 수 있지만 아마 그런 이상의 논리는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맞습니다. 이 자유우파 국민들이 바라는 인식에서 자꾸 벗어나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던 분들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걱정을 하다가 그 자유우파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놓칠 수 없는 그런 영역에 대한 메시지들을 자유통일당이 계속 외치기 때문에 진짜 자유우파 정당으로서의 명확하고 이 선명성이 짙은 이 자유통일당이라는 곳이 있었구나 하면서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는 이거 한 번만 띄워주세요.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 과연 펀드를 모집을 하면 이게 50억이 모이는데 얼마나 걸릴까? 일주일 걸릴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장로님 이게 2분 만에 들어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이 펀딩 이야기했을 때 당연히 해야 되지만은 조금 염려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지지자분들이 전부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고 맞습니다. 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가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했는데 뭐 2분 만에 50억 원을 초과해서 52억이 됐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마감할 때까지 약 130억 원, 120억 127억. 5천여만 원 정도 우리가 당초 목표의 250%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방금 저도 이거 받았습니다. 문자로 받았는데 본래는 앞에 먼저 하신 분들까지 해서 50억이 딱 되면은 그 뒤에 부분을 환급을 해야 되는데 아까 언언을 냈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전체 이 127억 5천만 원 정도를 내신 분들이 전체 6,224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누니까 전체가 다 참여하는 거로 1인당 금액이 배정 금액이 170만 원입니다. 그래서 170만 원을 펀드 하신 거로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보다 더 많이 하신 분들은 환급하는 것으로 이미 저는 환급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이렇게 우리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자유통일당을 지원하시고 후원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려주기 위해서 참여인을 대폭 확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고 정말 이거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요 이제 170만 원에 대해서는 전체 인원들에게 6월 12일 그랬습니까? 맞습니다. 6월 이제 12일입니다. 이자를 이자를 3.5%의 이자를 붙여서 연이율입니다. 드리고 미리 지금 이제 더 오바해서 170만 원을 오바해서 한 분들한테는 지금 그 차액분이 이자 없이 이미 들어갔습니다. 순차적으로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 환급이 됐군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은행에서 같이 업무를 처리하는 거라서 속도가 좀 걸리니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요. 막 당했다. 왜 안 들어옵니까? 이런 전화하지 마시고요. 다 순차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이게 펀딩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분들 중에 한 번도 펀드를 해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방법이 이제 어려우셔서 난 도무지 못하겠다 했고 당 계좌로 그냥 보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127억인데 훨씬 더 높은 금액이 이번 펀드를 통해서 입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정말 많은 분들이 자유통일당을 목숨 걸고 지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6%의 수치는 올라가는 과정 중의 수치이기 때문에 이 가능성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런 걸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펀딩한 것이 우리 국민들한테 자유통일당의 존재감을 확산시켜주고 맞습니다. 우리 지지율이 오르는데 아주 또 큰 그 요소가 되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저는 한 가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이자율이 3.5%란 것은 연간 3.5%입니다. 그래서 170만 원에 대해서 한 지금 6월 12일까지 기간 한 달 조금 더 되는 것 같은데 예. 그러면은 170원에 대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많이 냈다고 섭섭하신 분 없으시기 바라고 네네. 뒤에 내신 분들도 좋아할 거는 뭐 그렇게 우리가 다 함께 맞습니다. 애국하는 마음으로 한 거니까. 애국을 그냥 무이자로 빌려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목사님 제가 네네. 아재 개그를 좀 잘하는 편인데 놀라셨다고 세 분이 그러셔가지고 예예. 제가 드는 생각은 예. 정말 이 개그지만 이 결례가 될까 모르는데 네네. 두 분 목사님하고 우리 장로님한테 네. 믿음이 약하다. 맞습니다. 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아니, 해주셔가지고. 우리는 항상 네네. 최악의 결과를 위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네. 얘는 2분 만에 50억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생각할 때, 예예. 야 이걸 했는데 조국이가 뭐 200억을 했다고 맞습니다. 떠드는데 예. 우리가 근데 뭐 50억도 안 되고 그러면 참 우리가 민망하잖아요. 네. 예? 모양이 좀 빠지죠. 거기는 그래도 20 비례를 맞습니다. 20 몇 프로 한다고 떠들었는데 예예. 지금 저 댓글에 네네. 몇 분이나 참여했나요 하는데요. 이거 문자로 다 나갑니다. 예예. 6,224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당에 직접 넣으신 분들까지 추가를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겠죠. 훨씬 더 많이. 아니 이걸 이거- 조우기처럼 그대로 우리가 저 기한을 더 늘리고 했으면은 엄청나게 예, 들어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는 모금액이 딱 찬 순간 그냥 마감을 그날 쳤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막 전화 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았는데 다음번에 또 이런 기회가 생길 때 황급 꼭 동참해 주십시오. 예. 아니 조국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님 그렇잖아요. 거기 뭐 박은정이 남편 같은 경우 1년에 40억씩 했는데 저 참 넣었다 빼도 되고 그렇지 네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많을 거라고 거기는요. 그 이제 비례 그 조국당의 비례 1번의 남편 아닙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 자기가 변호한 사람이 보니까 두 사람이 이 사람이 그 사기 혐의로 기소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예, 우리나라가 이 기본을 되찾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1조 원대 그 사기 사건 있잖아요. 다단계 거기서 20억 받았잖아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20억이 착수금입니다. 최종 성공 보수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아니. 박은정 검사가 예. 비례 1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대로 했으면은 160. 140억인가 뭐. 예, 160억을 받았어야 되는데. 억울하다는 거야. 예. 근데 하여튼 그 한 건 가지고요. 22억을 받았는데 그 22억이 착수금으로만 22억 받아서 이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 수가 없어. 성질 나가지고. 맞습니다. 그것도 억울하다고 말을 막 거기서 했기 그럼요, 때문에 예. 이게 국민 상식에 맞는 발언인가. 여러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광고를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범국민대회가 내일입니다. 오후 1시부터는 이제 본대회니까요. 11시부터 식전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시부터 광화문 광장에 집결해 주시면 또 날씨도 따뜻하기 때문에 오셔서 차 한잔 드시면서 3, 4, 5 모여서 이 대회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혼자 오지 마시고요. 한 분이 10분씩, 20분씩 모시고 광화문 광장으로 모여 주십시오. 첫째, 요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 첫째,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1638만 명은 총 집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 군번을 가진 재향군인의
1200만 명은 총 직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셋째, 세례교인 1700만 명은 총 직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넷째, 대국본 청교도 영성훈련원, 자유마을, 자교총, 전지현 총 집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내일 나라가 있어야 개인도, 가정도, 직장도 존재합니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내일 또 집결에 대한 메시지 한 번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광화문 집회에 많은 분들 참석하시는 말씀입니다. 내일 우리가 총선 앞두고 D-Day를 앞두고 이제 마지막 모이는 대규모 집회입니다. 정말 어쩌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힘써 지키려고 하는 정당은 참 유감스럽게도 국민의힘이 아니고 자유통일당입니다. 대통령을 배출하고 대통령과 함께하는 정당이 바로 여당입니다. 지금은 여당이 국민의힘인지 자유통일당 분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일은 우리가 대한민국 헌정을 수호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돼 버리고 탄핵돼 버리면은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혼돈의 이 경랑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러면 또다시 우리 국가는 말할 수 없는 퇴행을 하게 되고 어떤 결과가 있을지 알 수 없는 불길한 미래를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우리는 힘을 모아서 내일 모여서 정말 다시 한번 이 국가에 대한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학성 후보자님께서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지금 이제 홍 목사님께서 결론을 다 내주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결론을 말씀 안 드리고요. 그저께가 제주 4.3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저 이재명이는 갔었고 한동훈은 가지 않았지만 다른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하나 한동훈이 갖고 있는 제가 이거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 4.3에 대해서 한동훈이 갖고 있는 부족한 역사 인식을 제가 하나 실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48년도에 지금 제주 4.3 사태에 의해서 사형 무기 뭐 20년 뭐 이런 등등의 중범죄자들을 무죄로 만드는 법안을 문재인이가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특별재심이나 직권재심이나 형태를 통해서 이 무죄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요 43차에 걸쳐서 1241명 정도가 무죄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것도 통탄할 일인데요. 1241명에 대해서 만약에 위원회가 희생자성을 인정해 주면요 모두 1인당 9천만 원씩 돈을 받습니다. 그게 지금의 이 나라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한동훈이가 법무장관 시절입니다. 제가 그때에 대해서 제가 비판까지 하는 유튜브 방송을 했었는데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 제주 4.3 특별법은요. 군법 회의에서 유죄가 된 사람에 대해서만 직권재심이 가능하도록 했어요. 민사재판의 경우에는 직권재심을 하는 근거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동훈이가 적극 나서서 민사재판의 경우에도 검찰청에다가 직권재심을 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했단 말이죠. 제가 그걸 보고서 저 친구 참 웃긴단 말이지. 조문 하나 똑바로 해석 못하냐. 왜 저런 문제를 확대 해석하느냐. 그래서 역사인식이 부족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수재가 분명히 너라에 와서 방송했습니다. 기록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요. 그 말을 다 들었겠죠. 제주 4.3 특별법을 고쳤습니다. 고쳐가지고 민사재판의 경우에도 직권재심이 가능하도록 소급해서 법을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어제 그 방송에 나왔지만 한동훈이가 이런 말 했거든요. 자기는 예컨대 민사재판의 경우에도 이 직권재심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없죠. 뭔 말인지. 그러나 제가 그 보완 설명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안 됐는데 한동훈이가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그 일을 했거든요. 문제가 되니까 작년에 법을 고쳐서 민사재판의 경우에도 직권재심이 가능하도록 법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지금 4.3에 대해서 엄격하게 해석을 해서 제한을 해야 되는데
민사 재판까지도 법적 근거가 없지만 직권재심을 하도록 했고 나중에 그걸 법의 정당화 사유를 만들어줬다. 좀 어려운 내용이죠. 그러나 하여튼 여러분 일단 입력을 해두시고 제가 그래서 역사의식이 부족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제가 유튜브에서 방송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5.18 문제라든지 제주 4.3의 문제라든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경우 국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데 그 일을 목숨 걸고 막을 정당은 단 하나 오직 자유통일당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 유권자들이나 국민들이 이 정당을 찍어주셔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야 될 것이고 우리가 마지막 선거 전에 내일 모이는 것인데 좀 전에 황장놈이 읽어주셨지만은 1600만, 1700만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의 뜻을 전체 국민에게 알려주는 그 일에 적극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지금 내일 11시까지입니다. 그 본대회는 1시부터 진행되니까요. 오전에 11시부터 식전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0시부터 함께 참석해 주셔서 우리 4월 10일 총선 전에 마지막으로 모이는 국민대회니까요. 총집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방송실에 마지막 광고 영상 보내드렸는데 이 영상을 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승만의 구호를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뭉치자! 뭉치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